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4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서울시 재건축 활성화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했다가 철회했습니다. 신반포 4차의 경우 이미 정비계획안 수립과 주민공람 공고까지 완료된 상황이어서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업단이 크레인 해체 일정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앞서 조합이 서울시 중재안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크레인 해체를 미루면서 양측이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나서면서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과의 대화에 나서는 한편 주요 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희입니다. 자, 영끌과 패닉바잉이 이슈였던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지금 집을 사도 될지 고민에 빠진 실수요자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은 언제가 아니라 어디를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이죠. 집값이 무릎인지 바닥인지 알 수 없는 현 시점, 미래가치 높은 내 집과 투자처 어디를 주목해야 할까요? 자, 아직까지 그 고민 해결하지 못한 분이라면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이죠.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참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래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라든가 지금 현재 그 다른 어려운 기근, 그 식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굶고 힘들어가는 아프리카 이런 데를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까지는 풍요롭고 풍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불행을 느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대적 박탈감 아니면 빈부의 격차 이런 데서 불행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파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배는 불러도 불행을 느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자기 일과 자기의 세계의 가치관을 구축하면서 부동산 투자라는 부분을 옆에 사이드로 가져가면서 여러분의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부동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행복의 계단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행복한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저희가 오늘도 열심히 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해결해 드릴 텐데요. 자, 부동산 고민 해결에 앞서서 꼭꼭 박사 차윤원 대표가 준비한 부동산 강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떤 명강의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예, 오늘은 과거의 얘기를 통해서 슬기로운 부동산 투자 그리고 내 집 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부동산 투자, 조정기에 부동산 투자의 전략 어디가 오를까라고 잡아봤습니다. 과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계속 내릴까요?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항상 부동산이라는 건 같은 시기를 보면 오름과 보합과 하락이 동시에 공존했던 겁니다. 서울이 오를 때 지방이 내린 적이 있고 또 서울과 지방이 같이 오른 때도 있고 서울 내릴 때 지방이 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을 좀 더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타이밍에 맞는 내 집 마련,
타이밍에 맞는 투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챙겨간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투자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과거로 짚어보면서 요즘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 조정기, 이 법과 규제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지역을 선택을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는 간략한 부분을 좀 소개할까 하고요. 이 부분은 순수히 저 차 대표의 생각이라는 거, 그리고 저 차 대표가 만든 그러한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틀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제가 오랜 경험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의 그나마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그 불안감, 내 집 마련할 때 그 불안감을 좀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을 좀 마련할까 합니다. 과거로, 오늘은 과거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과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2001년에서 2007년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2007년에서 2013년 리먼 브러더 사태와 부동산 각종 규제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죠. 그리고 2014년 규제가 풀리면서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비쌀까요? 이 짧은 기간 5, 6년, 7, 8년을 내다봤을 때는 많이 올랐지만 우리의 국민 소득과 OECD 국가들 그리고 세계의 주요 이렇게 인구 밀집도가 높은 나라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가격이 많이 높은 단계는 아니다. 그러면 계속 오를까요? 아니다. 순간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그리고 부동산 규제 때문에 일정 기간 조정기를 거칠 거다. 그러면 다 조정 거칠까요? 아니다. 오르는 데는 오르고 내릴 때는 내리고 조정받을 때는 조정받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정과 보합과 상승이 같이 공존하는데 어떻게 나는 선별해 갈까요? 그건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자. 이런 부분이다. 과거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2001년에서 2007년, 2013년, 14년에서 2022년 이때는 가격이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과거의 가격으로 회귀하려고 해서 가격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냥 가만 놔둬도 될 뻔해가지고 조정을 받을 순간 2017년 8월 2일에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파리 조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시장의 매물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이 돈 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규제 지역에 더 투자를 했고, 규제 지역 인근을 투자를 하면 돈 된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니까 또 규제 2, 또 인근 지역 가다 보니까 규제 3. 그래서 지금 결국은 2020년 수도권 전역을 규제 지역을 했고, 또 5대 광역시의 대부분 가격 오르는 지역은 규제해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 등으로 묶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내가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갈아타려고 했었는데 작은 집을 못 팔고, 또 내가 투자를 좀 자녀들을 위해서 좀 사두었더니 그게 또 종부세에 폭탄이 돼서 그걸 또 갖고 팔지도 못하고, 양도세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5월 9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5월 9일부터 내년 5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그리고 지금 일반 과세로 갑니다. 일반 과세이면서도 3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한테는 2% 장특공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매물이 나올 시기겠죠. 그러면 지금은 가격이 조정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구간이 1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과거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2001년에서 2007년, 2013년에서 2002년 이때는 머리를 쓰지 않아도 그냥 사기만 하면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었는데, 이때는 누가 더, 어느 지역이 더 많이 오르느냐의 그러한 시기였던 거죠. 나는 1억 올랐는데 다른 데는 5억 오르고, 나는 2억 올랐던데 다른 데는 10억 오르고, 그런 어떤 격차가 많이 생기면서 박탈이 많이 생긴 시기였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규제가 들어가면 인근 지역 규제 들어갈 지역 올라가고 또 규제 들어가면 인근 지역 오르고 예를 들어서 강남 오르고 그리고 규제 들어가니 강북 오르고 규제 들어가니 판교 분당 오르고 규제 들어가니 일산 수원 오르고 규제 들어가니 막판 오르는 지역 짧게 오르고 숨도 못 쉬고 그러니까 이 물 들어올 때 팔아야 되는데 계속 더 샀다가 지금 현재 개구리 개구리 돼가지고 이렇게 팔지도 못하고 지금 힘든 시기입니다. 요것들이 또 다시 순환되는 시기가 오겠죠. 그런데 이때는 그렇죠. 머리 쓸 필요가 없죠. 시장 참여의 시기로 결정이 되죠. 시장을 빨리 참여한 사람이 전세 갭 투자를 하던 아니면 내가 대출 받아서 들어가서 살던 해야 되는데 지금은 대출도 안 되고 힘들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 오르는 구간 2001년에 2007년 해봤잖아요. 이미 해봤기 때문에 이제 다음 오면은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이번에는 매물들이 시장에 굉장히 우르르르 쏟아져 나올 거냐? 물론 일부는 나올 겁니다. 종부세에 굉장한 타격을 받고 있는 분들은 나오겠지만 1주택자나 일시적인 2주택자 아니면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실 분들은 시장에 물건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 걸로 보여집니다. 잘 모르는 사람만 내놓거나 자식들한테 너는 아버지가 이렇게 자수성가했으니 너도 너 스스로 자수성가하렴. 나는 집 팔아서 나만 가져서 쓰겠다. 너희들은 내가 키워준 걸로 끝나. 이런 분들은 팔겠죠. 왜? 종부세가 무서우니까. 그런데 요즘 너무 어려우니 이 자수성가는 어려운 시기니까 개천에 용나기도 힘든 시기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산을 아파트를 너한테 하나는 증여해 줄 테니 열심히 살아보렴. 그 대신 너 잘 되면 아빠 늙고 우리 어머니 늙으면 배신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화목을 유도하는 부모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대부분 화목을 유도하는 쪽으로 갈 거다. 왜 그렇죠? IMF 끝나고 가격 떨어지니까 팔어 제낀 사람만 지금 현재 가난하죠. 그리고 2007년, 2008년에서부터 2013년 사이에 뭐 하우스 푸어다 했던 시기였죠. 이때 많이 팔어 제낀 사람만 지금 슬픕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번의 학습 효과가 있었죠. 이 두 구간에서 가격이 떨어질 때 무조건 판 사람만 가난해졌다. 그리고 역시 두 번 2007년,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팔어 제낀 사람만 가난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떨어지면 가급적이면 꼭 부담이 되는 것만 팔고 유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자녀들에게 증여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팔 것들은 아예 내가 봤을 때 내 자녀한테 증여를 하더라도 오르지 않을 지역들을 팔 겁니다. 그러한 파는 사회적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거다? 이렇게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건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어떻게 발생될 거냐?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시장에 갑니다. 그러면 그 현재 가서 공인중개사님들한테 물어봐야 되죠. 뭘 물어봐죠? 전세의 매물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그리고 월세 매물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매매 물건, 매도로 나온 물건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를 이제 조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뭐 이런 무슨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 여기에 물건들은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정보로만 사용하는 건 좋은데 그걸 너무 믿지 마라. 그리고 지금 현재 인터넷은 가공된 그리고 또 무조건 호가 형태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막상 공인중개사님들이 계시는 현장에 가면 이 인터넷 정보와 다른 것들이 많더라.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항상 그래도 참고 자료를 하고 현장에 갔으면 좋겠다. 현장에 갔더니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데 한 4개 증상도 나타납니다. 1번 증상, 2번 증상, 3번 증상, 4번 증상이 있습니다. 갔더니 전세 매물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월세 매물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매매 물건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매수, 전세,
수요 이게 아예 없다고 보면 되죠. 이것은 시장이 외면받고 있기 때문에 얘는 폭락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가격이 하락되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만큼 주변에 물량이 많이 나오고 수요는 없고 팔고 나갈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왜 그렇죠? 만약에 시장이 조정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얼른 팔아서 현금을 갖고 어디로 가려고요? 서울, 대도심, 내가 살고 싶은데 선호 높은 지역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서로 팔고 대기하고 있다가 가격 싸게라도 팔아서 나중에 서울 가격 내릴 때, 조정받을 때 오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시장들은 굉장히 위험한 시장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투자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아유, 이거 물건 좀 싸. 이거 옛날에 호가가 얼마였고 매매가가 얼마였는데 이거 얼마니까 지금 사두면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홀라당 사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보리자루. 꺼다 놓은 보리자가 돼가지고 나 다음 투자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죠.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팔 사람들은 과감하게 빨리 처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1군이죠. 1번. 전세 매물 많은데 월세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매매 물건이 많이 나와 있어요. 월세, 이렇게 월세는 사실은 살짝 무시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월세 시장은 주변이 역세권이거나 상업 및 업무시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월세는 약간 다르게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 아파트 가격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전세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세값을 올려줄 수가 없어서 반전세가 좀 많이 늘어났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전세가 5억 살았는데 한 내가 5% 또는 뭐 15% 정도 올려줘야 될 때, 올려줄 돈이 없을 때 집주인과 협상을 해서 보증금 이대로 두고 내가 월세 좀 올려드릴 테니 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월세 시장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전세에 수반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전세 물건 많고 매매 물건 많은 시장이 외면하니까 이것도 역시 하락을 할 거다. 가격 하락. 그래서 요 두 개의 시장은 투자하면 안 됩니다. 내 집 마련은. 그런데 어떤 지역 같더니 전세 매물은 없고 월세 매물이 있거나 전세 매물이 있고 절세 매물이 없거나, 그런데 여기는 매매 물건은 좀 나와 있어요. 전세 수요가 많나 보다. 그래서 매물이 없는가 보다. 그런데 매매 물건, 매도 물건은 좀 나와 있어요. 여기는 착각할 수가 있어요. 전세 물건이 없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상승을 하겠죠. 그런데 매매 물건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매매가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겠죠. 그러면 갭 투자하기가 좋아요. 왜? 전세값을 가만히 있고 전세 수요가 많으니까 전세가 오르겠죠. 이런 데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여기에서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과거에 수지 이때 2009년 10년에서 경기도 쪽에서 이런 현상이 많았다는데, 전세값은 높은데 매매값이 잘 안 오르고 매매 물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갭이 적어요. 그래서 홀라당 투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팔리지도 않고 계속 꿈틀거리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 시장은 가격이 안 오를 시장이니까 샀다가는 내 돈 본전 건지기가 힘들겠구나. 그래서 죄다 전세로 가는 거예요. 전세로. 그래서 전세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물건은 없고 살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 물건들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죠. 하나는 인기가 좋은 지역이다 보니 전세 수요가 있고 매매 물건은 좀 나와 있어서 너무 고가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서 자금을 만드는 동안 보합세가 유지되겠죠. 그래서 보합세가 유지되는 시장이 있어요. 이것은 인기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세 매물은 없고 매매 물건만 나와 있는 데는 가격 하락이 유력한 지역들이 많다. 그래서 서울의 중심권에는 보합세를 유지할 거고, 서울의 밖에 있는 멀리 있는 지역일수록 이런 현상이 많이 두드러질 거다. 그래서 매물 많이 나오고 전세 매물이 없는 이유는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이 전세를 살다가 돈 좀 모아서 가격이 좀 떨어지고 좋아지면 대출 좀 규제 풀리면 사야지 하고 대기를 하려고 전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없어요. 근데 매매는 절대 안 해. 그러니까 매매 물건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은 위험한 시장이니 함부로 하지 말고 잘 검토를 해서 적어도 전문가의 좀 상담을 받아서 선호도가 있는 지역이지 없는 지역이지 이 보합이 나중에 상승으로 이어갈 건지를 좀 알아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지역 갔더니 전세 매물은 있는데 월세는 없고 진짜 봐서 매물이 없어요. 이것은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입니다. 자, 전세 매물이 나와 있는데 내가 살려고 하는 매물이 없어. 이런 데는 투자를 해놓고 전세를 내놓고 그냥 나중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아니면 나중에 내 아들이 들어와서 살아야지. 이런 데죠. 미리 선점 투자를 해놓은 분들이 많아요. 이런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이죠?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재건축 지역 하면 그런 데가 좀 많아요. 가격은 오르는데 당장 내가 들어가서 살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나중에 전세를 놓았다가 나중에 재건축 끝나고 나면 들어가야지 아니면 다 자금 마련해가지고 들어가야지 하는 지역들이죠. 그래서 전세 물건이 있고 월세 물건도 있는데 매매 물건이 없는 지역 또는 전세 물건 없고 월세로라도 세를 놓는데 매매 물건이 없는 지역 여기는 가격이 상승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통해서 이 전세를 투자를 해놓고 전세를 내놓는다. 근데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은 아무래도 노후도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전세가 잘 안 나갈 수 있죠. 깨끗한 환경에서 전세 세입자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상승은 하는데 일단 매물들 임대 매물이 좀 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데는 투자를 하면 좋지요. 그래서 미래가 전망이 밝은 지역들이 이런 현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신혼부부들, 이제 결혼하신 분들 아니면 내 집 마련을 애쓰시는 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주거와 내 집에 들어가서 내가 살겠다, 투자를 같이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부자 못 된다고 했죠. 비록 내가 지금 내 집 마련하고 미래를 좀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주거의 좀 품질은 낮추고 투자를 좀 높여야 되는 경우 있죠. 그런 분들은 이 3번 계열에 있는 지역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갔더니 전세 매물도 없고 월세 매물도 없고 매매 물건도 없어. 여기는 완전히 매물 품귀 지역이죠. 이런 데는 가격이 이미 폭등해 있거나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명품 주거 지역이거나 투기 지역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매우 물건 구하기도 힘들고 투자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제 이 조정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내가 좋은 물건을 하나를 마련하려고 준비해야 할 시점이 됐죠. 또 3, 4년간 조정받으면서 가격이 또 오르겠죠. 과연 조정받는 시간에 오를 놈이 있고 내릴 놈이 있고 보합세 갈 놈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요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지금이라도 조정기에도 사야 될 지역들을 찾아서 여러분이 내 집 마련하시고 여유 자금 살지 은행 이자가 3%를 준다 하더라도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이런 지역의 가격 상승이 은행 이자보다는 몇 배에서 몇십 배 정도는 낫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런 시기에는 투자를 할 때는 이제 논리적 숙고를 해야 할 시기이다. 그리고 좀 정말 좋은 멘토 만나가지고 한 번 정도 상담도 해보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부동산은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국지적으로 움직인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어떤 지역을 살펴봐야 하는지 길잡이를 또 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일대일 대면 상담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바로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여러분이 부동산과 관련한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연결되셨는데 어떤 부분들 좀 해결해 드릴까요? 지금 현재 답심리 내미안 이브 네. 84제곱미터 보유 중인데요. 네. 향후 전망과 그다음에 앞으로 재건축에 요 뭐 가는데 하는데 요 옮겨 갈아타려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답심리에는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저희 아들이 자녀가 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고, 자, 이걸 예. 매도하고 이주를 해야 하는지 미래 가치 전망 이런 부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예. 네, 차인원 대표님과 자세한 상담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현실감 있고 시원한 방송 늘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녀분을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분이 지금 자녀분의 직장 위치는 어디예요? 직장은 강남 역삼동에 있습니다. 역삼동이요. 예. 뭐 결혼하셨나요? 예, 결혼했습니다. 며느리는요? 며느리는 어디고 중랑구 쪽에 중랑구. 직장이 있고 있습니다. 예, 며느리는 중랑구. 아드님은 강남 쪽. 지금 현재 출퇴근하기가 위치가 매우 좋습니다. 예. 그 손주는 몇 살이에요? 손주는 이제 3살입니다. 3살. 예. 아직까지 뭐 중학교 가려면 거의 12년 정도가 있어야 되겠네요. 예. 이때까지는 좀 자산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겠죠. 예. 제 아드님은 이제 결혼하신 지 한 몇 년 안 됐으니까 레미안 이브 한 채 갖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거주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양도세 비과세네요. 예. 자, 저는 여기 레미안 답신의 레미안 위브 두산 위브도 좋은 지역입니다. 좋은 물건입니다. 전망은 밝습니다. 밝다라는 건 가격이 좀 더 상승 여력은 있다. 그런데 여기 이 지역이 보시면은 우리 그 옛날에 이 청량리역 크레시티 들어오면서 답신이 뉴타운 들어오면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왔죠. 네. 그래서 교육 환경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아드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냥 어떤 그 지역을 등급으로 나누지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예. 상급지라는 거 있잖아요. 상급지. 예. 상급지를 우리가 보통 A, B, C로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만약에 아드님이 집이 C등급의 지역이라고 한다면 예. 아드님이 좀 여유가 있고 아직은 손주가 3살밖에 안 됐으니까 예.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뭐 B등급이나 이렇게 A등급으로 이렇게 좀 갈아타고 싶은 욕망, 그리고 자기 자녀를 좀 학군이 좋은 쪽으로 키우고 싶은 욕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네. 저는 우리 아드님이 지금 현재 레미안 두산 이브를 매각을 하시고 여유 자금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그 여유 자금이 있으면 상급지로 좋은 아파트로 가면 되겠고, 아니면 자산을 조금 주거를 좀 낮추더라도 많이 좀 벌었으면 좋겠다 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재건축 아파트로 갔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대표님한테 문의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재건축 이 아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재건축 아파트의 전세나 반전세를 살면서 재개발을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해요. 재개발. 그러려면 재개발을 일단 입주를 할 만한 지역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네. 그래서 재건축으로는 좀 좋은 지역은 이 레미안 두산님은 팔면 한 지금 14, 15억 정도 하나요? 한 12억 정도 할 겁니다. 12억 몇 평인데요? 25평이요. 25평. 그러면 어차피 25평에서 아예 둘 키우려면 30평대로 또 갈아타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일단 재건축으로 바라보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강남과
그다음에 지하철 7호선을 타고 쭉 올라가는 지역, 그 면목이나 중곡동 가는 데 있잖아요. 예, 예. 지하철 면목. 7호선 자락이 좋습니다. 7호선 가라. 예, 7호선 자락. 예, 지하철 7호선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 보시면 혹시 들어보셨는지 봉천동에 재개발로 봉천 412구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야,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예. 지금 적어 놓으세요. 봉천 예. 412구역, 413구역, 그다음에 412, 413구역. 예, 그리고 14구역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412구역은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한 4년 정도 후, 3, 4년이면은 입주가 되고요. 네. 입주가 되면 새 아파트죠. 예, 예. 그리고 학구는 구암초, 구암중학교, 구암고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선호도가 매우 우수로 진행되고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려면은요. 학교 선호도가 낮은 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죠. 예. 이런 데 가격이 많이 올라요. 네. 그리고 7, 8년 정도 후에 입주하는 것은 413구역. 예. 예, 그리고 예. 이런 데다가 또 지하철이라든가 경전철이 들어와서 교통이 좋아지면 가격 많이 오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서울대 아시죠? 서울대. 예. 예, 서울대 입구역에서 이렇게 앞쪽 구암초등학교 앞쪽으로 해서 여의도하고 연결이 돼서 마포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네. 경전철 개통되는 거 가격 많이 올라요, 안 올라요? 오릅니다. 안 올라요. 경전철은 개통돼봐야 별로 가격 상승에 영향이 없습니다. 야, 예. 예, 거기 가서 보시면은 경전철이 뚫려가지고 가격 올랐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뚫리지 않은데 다 그 정도 올라요. 그런데 경전철이 어느 지역과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움직여요. 아,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의도와 연결되는 경전철은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신림선과 서부선은 가격이 좀 오를 것 같은데 여기는 서부선이 개통이 됩니다. 이제 서부선. 그래서 요거 한번 가격대가 아주 잘 맞거든요. 예. 요거 한번 추천드리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거리가 좀 멀거든요. 아이 키우려면 직장까지 멀지만 어떤 때는 사놓고 전세 끼고 다른 데 전세 살 수도 있죠. 예. 예. 예, 요즘 잘 나갈 것 같은 아마 우리 시청자님도 신문 보셨을 텐데 상암 미디어 시티역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예. 예, DMC역. 예. 여기에 5월달 기사에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 그 거의 롯데월드, 저희 잠실 롯데월드 다음으로 규모가 큰 상암 롯데몰이 곧 들어온다고 하지요. 들어보셨어요? 롯데몰? 예. 예. 하여간에 롯데몰 들어옵니다. 여기에 예. 보면 여기 미디어 상암 DMC역은 여기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여기 이 공항철도가 있고 경의선이 예. 있고 지하철 6호선이 있는 여기에 북가자 6구역 옆에 DMC 한양 아파트가 있어요. DMC 한양 한양. 아파트. 예, 한양 아파트. 아마 24평 팔면은 요 정도는 30평대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아, 네. 예, 요 정도. 그래서 여기에 보면 DL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대림 사람이 대림. 아크로라는 그 이름을 이름을 붙인 아파트는 이 강북에는 이게 아마 최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크로 아파트가 들어오는 데예요. 네. 그 옆에 DMC 한양이 이제 안전진단 예비 안전진단 통과를 하고 지금 현재 재건축으로 가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예, DMC 한양 아파트 이 두 예. 개를 한번 골라 보시고요. 예.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드님은 저쪽 봉천동 쪽에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거 고려를 하고 좀 빨리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아, 예, 네. 그래도 요 두 개만 꼭 얘기해 주세요. 봉천 두 412, 개만요. 봉천 413, 그리고 DMC 한양 아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아드님한테 한번 얘기해주고 아드님 보고 주말에 한번 가보셔서 잘 그럼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예. 조금 다운이 됐는데 예. 지금 재건축으로 옮기려면 조금 다운해도 팔고 예. 가는 게 좋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네. 예, 재건축 재개발이 더 많이 예. 오를 걸로 보여집니다. 아,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어디입니까? 광장동에 예. 광장동 현대 아파트 있습니까? 네, 거기도 네. 광장동 현대에 한 네, 30년 됐는데 거기를 아들이 한번 예. 보고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이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예, 광장동 3단지, 5단지 예. 거기 아이들 키우기가 좋습니다. 근데 아이가 네, 아직 네. 3살밖에 안 됐잖아요. 예. 좀 더 초등학교 3, 4년까지 자산 더 벌고 나서 가도 된다라고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셨죠? 예. 예, 감사합니다. 더욱 건강하시고요. 예.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매도 갈아타기로 권유드렸는데요. 살펴보면 좋을 지역들, 가격 상승이 조금 더 클 지역들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 전혀 문외한이라서 부동산 쪽에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 현금 10억을 어디다 투자하고 싶은데, 네, 예, 향후 월세가 나오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지금- 어디다가, 무슨 동에다가 음. 마련을 해야 할지, 그런 것도 그냥 너무 아득한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자, 여유자금 네. 10억 원 정도로 지금 임대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동산 찾고 네. 계시는데 지역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투자 전반적인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네. 네, 그럼 차윤환 대표님과 자세한 상담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소에 반갑습니다, 유튜브 초보님. 잘 보고 있습니다. 예, 문외한이라고 하지 말고요. 초보예요라고 하세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초보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 코를 조심하세요. 이 초보들은 코를 많이 사람들이 배갑니다. 코요? 코. 시골에서 올라오면 코 베어가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아, 예, 코를 조심하시라고 코 베어갑니다. 네. 경험을 좀 충분히 쌓으시면서 하고요. 특히 지금 월세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네. 월세를 받으려면은 뭐 네.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시장이잖아요. 그죠? 네. 예, 정말 지금 위험한 시기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동안 상가가 너무너무 안 됐기 때문에 코로나로 네. 이제 조금씩 기지개를 펴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덜 조금 위험해졌지만 아직은 여전히 조금 위험하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우리 네, 시청자님은 지금 몇 주택자예요? 주택 덕양구 지축동에 단독주택 85평짜리가 하나 있고요. 예. 일산 대화동 오피스텔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2주택자시네요. 네. 예, 오피스텔은 업무용이에요? 아니면 주거용이에요? 아, 지금은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요. 예, 그러면 2주택자고요. 만약에 네. 나중을 위해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바꿔야만 덕양구에 있는 그 단독주택이 비과세가 됩니다. 네. 지금 자녀분들은 지금 몇 살이에요? 자녀도 없고요. 이제 앞으로 제가 응. 혼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플랜만 남았어요. 예, 혼자서 자녀 그러면 지금 현재 없어요. 혼자 그 미혼이세요? 혼자서? 아니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예. 이제 사망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혼자 살게 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85평짜리 집은 현재 만족도가 높으시겠네요. 그죠? 아니요. 여기 너무 거기서 살지 않아요. 여기 안 살아요. 네. 그러면 이거 매각하세요. 네. 그리고
지금 10억을 가지고 더 네. 살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아파트를 사나 주택을 살 경우에 취득세가 12.4%가 적용이 돼요. 우와, 예. 10억짜리 사면 1억 2천을 내야 돼요. 네. 그런데 단독주택 매각하고 오피스텔 매각하고 나면 3%가 적용이 돼요. 3.3%. 아, 네? 그러니까 많이 4배가 줄어들죠. 네. 지금 사시는 데는 어디세요? 지금요, 외국에서 살고 있어요. 아, 외국에서. 네. 그러면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월세 나오는 것보다도 먼저 주택연금 받는 걸 먼저 생각을 하세요. 네. 주택연금이라는 건 내가 내 집 살면서 내 집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주택 공시가격 9억 이하를 사시면 되고요. 약 네. 15억에서 한 17억 정도의 아파트를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현재 85평을 이거 네. 갖고 운영하려면 시킬 아이들도 없고 하면은요 청소하다가 일생을 보내요. 풀 네, 뽑아야지, 집 고쳐야 되지, 춥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 10억을 뭘 투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앞에 정리를 잘하는 것도 돈 버는 거거든요. 정리를 하셔서 살고 싶은 아파트를 서울에다 하나 사두세요, 먼저. 네. 그리고 아, 뭐 전원주택 살고 싶으면 전세 놓고 네. 전원주택 사시면 돼요. 네. 저는요. 네. 이런 주택을 산다 뭐 이런 것보다는요. 예. 수입 늙으면 더 수입이 없을 테니까 예. 주택연금보다도 예. 무슨 이렇게 조그만 막 빌딩은 아니지만 네. 조그만 월세 나오는 조그만 빌딩 아주 꼬마 빌딩이라고 네. 하는 거 그런 거를 생각하고 네. 있거든요. 10억을 가지고 네. 꼬마 빌딩 살려고 하려면 대지 네. 집은 20평, 30평밖에 없거나 네, 네. 세도 전세도 안 나가는 서울 수도권 밖으로 저 멀리 가야 되거든요. 네. 10억 가지고 꼬마 건물 살려고 하잖아요. 정말 코배임 당해요. 네. 예, 불가능. 네. 예, 차라리 아파트 하나 네. 편안하게 사시고요. 차라리 강남이나 마포, 네. 공덕이나 이런 데다가 오피스텔 네. 사셔가지고 용산 같은 데는 지금 막 대통령 집무실 그쪽 가잖아요. 네. 이런 데 가가지고 안전하게 월세 받으시고 오피스텔 가격 오피스텔 가격 잘 안 오르거든요. 네. 가격 하락 안 되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제 말 듣고요. 먼저 네. 서울에 네. 정말 쓸만한 아파트 하나 먼저 사시고 다음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예, 괜히 꼬마 건물 살아다가 10억이 잘못하면 날라가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네. 많아요. 막 20평, 30평짜리 막 이상한 거 단독주택 이런 거 사가지고 뭐 27억, 23억 주고 사가지고 후회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쓸모도 없는 땅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농담이 아니라 초보들은 귀가 얇아가지고 그냥 남의 말 믿고 사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을 정하세요. 내 아파트 먼저 하나 사겠다. 이렇게요. 예, 그리고 다음에 한국에 오시거든 다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파트 쪽으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직접 한번 나오셔서 임장 활동도 해보시고 부동산과 관련한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의정부 밀락동 청구 아파트에서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한 2025년도에 저희가 그 7호선의 탑선역이 이제 개통이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구축 아파트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 한 7분 정도 걸리는데 네. 제가 한 15년 정도 살았는데 지금 다른 데로 이제 새 아파트로 가야 될지 아니면 이거 7호선이 개통하고 난 뒤에 이제 이전을 해야 될지 이제 그게 대표님한테 좀 궁금해서 이제 상담을 하려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이 네. 7호선 개통 호재가 조금 더 가격 상승에 반영이 될지 혹은 이미 네. 다 반영이 되어서 다른 곳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 상담 나눠볼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항상 뭐든지 심플하고 간결하게 답변하는 게 최고의 답변입니다. 네. 즉시 매각하세요. 네. 지하철 7호선이 아니라 네. 지하철 2호선, 9호선 가도 네. 밀락동에서 헌 아파트라면 네. 누가 안 사요. 가격이 안 올라요. 밀락동은 새 아파트를 많이 공급됐죠. 네. 그다음에 해롱역, 그다음에 이쪽에 지금 터미널 그 국부 경찰서 그쪽으로도 공급들이 지금 많아요. 네. 공급이 많다라고 하는 거, 특히 이런 지방의 소도시들은요, 네. 새 아파트가 생기면 그쪽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현상이 있어요. 네. 그리고 헌 아파트는 다른 분들이 조금 더 잘 못 사는 분들이 이렇게 갈아타러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말 있어요. 가격이 오른다고 호재가 있을 때 그때가 매각 시기인 거예요. 그나마 매각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매각이 시기죠. 사람들이 뭐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하잖아요. 네. 물 들어올 때 매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즉시 매각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아, 그러느냐?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이걸 매각을 하고 약간의 여유 자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디 갈아탄다고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네. 어디를 지금 갈아타려고 보고 계세요? 아, 그거는 이제 새 아파트 좀 이제 여기 오래됐으니까 새 예. 아파트를 하려고 하는데 예. 대표님이 좀 여기 좀 괜찮은 데로 추천을 이제 해주시면은 제가 좀 예. 이제 그러면 남편 직장 위치는 어디예요? 의정부고요. 의정부. 우리 시청자님은요? 아, 저는 저기 서울 노원이에요. 노원. 네. 자녀분들은요? 자녀는 지금 대학생이랑 이제 중학생 있어요. 중학생이 문제네요. 중학교 몇 학년이에요? 3학년요. 중3.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전하기가 힘든데 네. 중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고등학교 서울로 와도 되죠? 네네. 예. 그러면 1년 더 사는 동안 아직 개통이 안 됐으니까 네. 즉시해서 아이 졸업 시기에 맞춰 가지고 매각을 네. 하세요. 아, 네. 그리고 부인께서 지금 노원구에 사시니까 남편은 노원구에서 의정부 출퇴근하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가까워요. 예. 항상 이쪽 노원구로 나와 주세요. 지금 노원구가 매물들이 많이 쌓이고 있고 네. 지금 현재 가격들이 조금 조정받는 시기거든요. 네. 노원구 앞쪽으로 오셔가지고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재건축으로는 가격이 좀 오르거든요. 네네. 제가 좀 나름대로 좀 선호하고 추천드리고 싶은 데는 상계주공 3단지나 네. 2단지 이렇게 역도 4호선도 있고 7호선. 7호선을 기다리는 것보다 7호선이 있는데 그리고 지하철도 환승이 되는 데에서 재건축이 되면 가격이 더 많이 오르거든요. 네네.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부자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고등학교 아들 학교 다니기 좋죠? 네네. 예, 여기 뭐 은행 사거리, 네네네. 예, 그 학원가도 많이 있고 네네. 공부 면학 분위기 좋습니다. 거기에다 네네. 대고 그러니까 집을 자산 불리러 왔더니 아이 교육시키기도 좋고 얼떨결에 네네. 살다 보니 재건축으로 가격 오르고 이런 거 좋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예, 여기로 오시기 바래요. 그런데 중학교 네. 3학년이면 약간 민감하니까 네. 딱 졸업을 하고 그냥 고등학교 보내야 되고요. 네. 이쪽 전학시켜 버리고요. 네. 항상 꼭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이사 가도 되니라고 물어보잖아요. 네네. 자녀분들한테는 죽을 때까지 물어보는 걸 답변하기 전까지 묻지 마시고 약간의 딕테이터, 독재가 좀 필요합니다. 네. 아셨죠? 네. 남편하고 상의하시고 매각하시고 이쪽 상계주공 2, 3단지로 오는 거 땡빛을 내서라도 오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전화로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도 후에 갈아타기 권유드렸으니까요. 말씀드린 지역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638-3970번, 유료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물건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